음. 계속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술하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체크해 가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지금 저희가 증거서류를 지난번에 증거서류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45개 항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지금 전산문서로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은 간단한 것입니다.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로 말만 고치는 순간 답이 끝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저희가 작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재작년이 됩니까? 2012년 11월 19일 날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되든 법적 승인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 나온다. 너무 개탄스럽다고. 그래서 이 책자 1편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특히 지난번 소송 대리인께서 부칙 5조가 효력이 상실됐다. 지금도 소송 수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유가 되지 않고 있고 보시다시피 278조나 부칙 5조나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교섭단체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똑같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단지 차이는 크게 말해서 부칙 5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못 쓰게 되어 있고 이 278조는 그 부분이 응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 서면을 냈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체하려고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교체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지금 거기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개표장치로 해놨습니다. 전자개표장치는 뭡니까? 전산조직 아닙니까? 이 너무 뻔한 것을 자꾸 진짜 이러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이 사는 거고 같은 얼굴을 살고 같이 공부하고 기본 가치 기준이 같습니다. 왜 말이 틀리고 해석을 달리합니까? 안되지요. 그럼 답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가처분 결정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낸 반론이 지금 여기 99조 3항에 나옵니다. 99조 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에는 전산조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9조 3항에 의해서 전산조직에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조직인 경우에 이 규칙 만든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법령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법 규정에 보시다시피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표 사무를 어떻게 한다, 전산조직의 개표 투표, 또 여기 전산조직의 개표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하위 규칙이 단 한 줄로 개표할 때 기계장치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더 자세히 말하면 자세하게 부정선거 안 되고 안전하게 신뢰도 있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법원의 99조 3항이 5법인 부칙 5조와 278조를 위반한 법령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것은 위법 규정이다 하는 취지로 중간에 확인해소를 제출했고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거 사실 일단 대법원에서 그렇게 심리하고 있다는 하는 취지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 말씀하신 서울 제43호증, 44호증 다 봤습니다. 채무자 이 김필원. 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봤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수개표도 실시 안 한 문제인데 유관에 의한 검열 절차를 거칠 사실이 없음. 이것이 객관적이고 지금 나와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지금 채권자들은 이 책에 대해서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받는지 더더군다나 입증을 해서 저희들은 채권자들이 납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증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돌리면 개표 참관인이 육안으로 도저히 감지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1초 동안에 몇백 장씩, 1분 동안에 몇백 장씩 돌아가는 것을 감지 못합니까?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했습니까? 확인을 못하지요. 알아야 확인을 하지요. 제가 답변을 받는데 3400 개표 참관인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리 양쪽에는 전자개표기의 사용 동의서를 써줬지요. 써줬습니까? 안 써줬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채권 수행자, 채권자, 소송 수행자 답변해야 하나요? 채무자 이 김필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재판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채무자 이 김필원, 지금 저희들은 회원이 5,000명이 넘고 소송인단은 거의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참여가 적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아는 날은 그냥 있지 않을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종합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 대법원 판례 이런 것에 의해서 명백히 부정선거로서, 무효로서 취소되고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앞에 판례를 들었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59년 5월 13일 4290 민상 834를 제시하고, 행정행위 효력 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 소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와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도 흠결도 당연히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 내용이 법률상 결정할 수 없는 권리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늘 절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행정절차, 내용, 주체 모든 것이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주체가 부정선거했고 내용이 전부 다 불법이고 당연히 무효이지요. 가로 열고 판결문 대법원 2014 5월 30일 선고 2003 수 26 판결을 제시하고 가로 닫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전자개표기는 2003 수 26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 부분이 있습니다. 15면에 전자개표기에 의한 위법한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 무효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선거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개표 관리 자체가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반되어 개표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에 상의 하자가 있어 개표 자체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선거 무효로 삼고 있음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중앙선관위가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표현해 놓고 끝에 가서는 선거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적당히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주장이지요. 판단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는 뿐만 아니고
그 판결문에 이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로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은 허위 결정문으로서 경정되어야 되고,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판결이 경정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대법원 재판부가 직권에 의해서 경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없이 저희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성을 하고 제대로 해주기 시기를 바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책임 관계자들이 방송사 초청에 의해서 국민과 함께 공개 토론을 하고 백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답변해주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사과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행위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작년 1월 17일 했고, 또 뉴시스 언론사에서 막 그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작년 11월 13일 날 과천청사에 기자들만 모아놓고 저희들이 가서 방문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회색기로 차단해놓고 그런 비밀리에 무슨 회담하는 것처럼 시켜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만 하고, 이것은 진짜 안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저희들이 방송사를 초청해서 하자고 한 저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가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책자를 어떻게 여기 소송수행자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달에 직원들 8명이 문상부 사무총장이 시켜서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두 명씩 투표용지가 투표자보다 많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연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실수입니까? 그거 하나가 틀리면 그 개표한 3,000표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기본 상식을 자신들이 알고 있으면서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거나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실수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떻게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숫자 표만 해도 제18대 총람에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총람에 투표소가 많을 게 5,316표가 더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5,316개 개표 상한표가 표가 한두 개 많거나 몇 표 많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권자 수로 환산하면 약 1,500만 표입니다. 다 무효입니다. 개표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표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국민을 가슴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뒤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재판장님, 판사님, 이것을 이해해주고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헌법 103조에 의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뜻이 제발 대법관님이 상급부서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결정하시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요, 절대 정확하게 저희들이 백서가 거짓말이고 허위라면 인정 안 합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한평생 지금 살아오면서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12조 재판을 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판을 지금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온 증거 서류 책만 가지고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재판장님이나 판사님들께서 좀 바쁘시고 여러가지 다른 업무들도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정확히 자세히 진짜 내 자식의 일이요, 내 가족의 일이요, 이렇게 생각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십시오. 20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 지난번 신문 때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결정문, 그것을 의료증, 지금 의료증 222의 1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백히 부칙 5조가 전자개표기를 뜻하는 의미하는 것을 지적해놨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지 말라 그랬더니 2000년도에 가서 278조를 신설해서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 5조 2항과 278조 6항에 의한 규칙을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이고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또 거기에 계속 우리가 국민이 간곡히 원하고 있는데 우기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해서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법원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재판하는 재판부가 대법관입니다. 바로 다른 부에서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결정 이유 41조 1번에 법관 또는 사건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지금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옆에 동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고 선배 대법관이 선관위위원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금 책에 명백히 부정선거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법률 모든 것에 의해서 과거 책임자에 의하면 아무리 내 동료라더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법률상에 이것은 법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김능한 대법관을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는 그렇다면 차라리 49조에 의해서 회피해달라. 이것은 우리 동료이기 때문에 재판 못하겠다. 내 동료를 어떻게 입장을 낮추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 항은 대법원 밑에 하급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법관이 그렇게 했다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회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각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금세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절대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는 역사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총체적 부정선거 확정편. 왜 확정편이냐고 하면 부정선거하고 법을 위반하면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수개표도 안하고 뭐도 안 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난으로 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저희들은 개표사무 90표 이상이 다 법률 위반한 것이고 또 투표 이런 것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에 문제가 있는 위반사항은 수개표 미실시했다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개표 불가, 다시 말하면 심판해 봐야 하는데 그 전에 개표상환표가 나왔고 조달 납품 조건사항 5%의 미분류가 나왔다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과다하게 이것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그런데도 사용했고, 또 투표자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 이런 투표가 5316표가 나온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개표 완료는 개표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저 자체가 개표상환표가 무효죠.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표 신호에 없는 개표사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적법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그 문서는 허위결정문으로서 무효죠. 자, 지금 이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저희들은 전자개표기만 언급했는데 아직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개표 결과가 끝나면 그 현장에서 PC용 전산망에 이제 입력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저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언론사에 제공할 때까지 과정이 소위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서버, 전산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개표 사무의 한 과정으로서 개표 절차와 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장에서 수개표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증시 안 되었는데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개표하고 그것을 바로 PC용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끝까지 다 전산망 시스템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공직선거법 278조 4항에 선거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데 꽁꽁 숨기고 이야기하면 알려지지 않아요. 왜 숨겨야 됩니까? 같은 국민이 같이 알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선거 자체가, 이 시스템 관리 자체가 전부 공직선거법 278조 또 공직선거법 975조에 적용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단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규칙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소에서 받은 것을 팩스로 받아서 PC로라도 비교하는 것도 거기에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규정이 전혀 없이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법원에 제출한 중간 확인해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개표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산개표의 전산조직에 의해서 돌아갔을 뿐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거관리 투표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다 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개표 상황표를 전 국민이 알게끔 참관인이 다 배표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수개표할 때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 모두가 받아서 계산이 되고 각각 자기 정당으로 전부 다 사무실에 보고해주고 계산이 맞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1분에 400으로 가니까 다들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지금 현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개표 사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는 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개표 사무원이 아는지, 자기는 개표 사무원은 자기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개표 조작으로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이미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채무자의 김필원.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인데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잘, 재판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무자의 김필원. 예, 그리고 그동안 2003년 1월 17일날 김대중 국장이 국회에서 한 시연회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개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산조직이 맞느냐 하니까 전산조직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잘 알면서도 왜 고집을 부리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명백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자이고 그 책임자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하 직원들만 앞세워서 계속 사무총장 이런 직원들이 고소고발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요, 절대 그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님, 증거 같은 것을 하나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서울 제1호증부터 제44호증까지 제출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미 41호증, 44호증은 요지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설명하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가로 열고, 소을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가로 닫고. 저희들의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전자개표, 이 사건은 여기 용어를 잘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거꾸로 하면 국민을 거꾸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자개표기가 선거에 대한 명예를 신용을 훼손시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해놓고 불법해놓고 국민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국민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자꾸 국가 예산을 써가지고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투표지 분리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반대로 지금 여기 몇 군데입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국고 8천만원을 쓰고 불법으로 그 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투표지 분리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어 있었다. 대법원 검증, 다시 말해 재판 때 거짓말로 판결 써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관입니다. 동료 대법관끼리 이렇게 판결되어 있는 것을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 나와서 답변하지 않고 직원들을 자꾸 앞세워서 핑계 삼아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온 신문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국가 돈을 이렇게 써서 저희들은 국민은 돈 한 푼을 아까운데 거짓말로 써놓은 것을 보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허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인데 여기 보면 쭉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리기, 제어용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리기는 분리하는 장치는 혼자 독자적으로 구동이 안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개표기, 제어용 프린터 개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투표지 분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사용용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장치이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전자개표기입니다. 이것이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으며, 전자개표기는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은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했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전자개표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죠. 투표지 분류기 아니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투표지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여기 소식지 보십시오. 여기 소식지에 이건 내부 공문서예요. 이게 전자개표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전자투표기 도입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 개발하고 활용한다.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의 전 단계로 현재 방식대로 전자개표기의 실습, 개표 과정에만 전자시스템, 공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2002년 6월 4일 아닙니까? 공문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리 했기 때문에 2003 수 26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일치되어야 되는데, 2002년 12월 달에도 같은 연유로 똑같은 이런 공문을 또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 예산 딸 때도 전부 다 전산조직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78조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가서 허락받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SKCNC에서. 그런데 자꾸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같은 것입니다. 278조. 똑같이 이렇게 돈을 타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단지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278조를 사용하려면 그 6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안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그 규칙에 의해서 검증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기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이 법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2002년도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에 계속 전자개표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앵커가 멘트하고 처음으로 전자개표기 도입되어서 개표 상황이 아주 빠르고 잘 돌아가는 전자개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전부 다 옛날에 자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안병도 뭡니까? 이분은 이번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선거특보로 해서 지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분한테 저희들 쓰지 말라고 다 인원수 제출하고 이분이 김무성 총괄본부장 설명했어요. 그런데 딴 마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공직선거법 부칙이나 278조의 교섭단체 그리고 정당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에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같이 공범이고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전부 다 그 당시에 KBS, MBC 전부 다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보시면 되는 것이고 200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감을 받았습니다. 이때 투표지 분리기가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이 발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부 보시면 이범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십시오. 여기 사용하려고 하면 원내교섭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당시 조영실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또 엄청나게 해요. 여기서 동문서랍하는 것이 지적되어 있고 여기 뭡니까? 1994년 터치 스크린 개발 자체가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시 감사원 지적한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또 문제가 되었고 이 내용에서 여기 보면 선거관리위원장 조영실 사무총장은 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였는데 좋습니다.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규칙을 만들어야죠.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홍표도 많이 나왔고 문제가 많고 지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꾸 고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무언가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적하면 고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외부기관 검증 증거가 아닌 것을 검증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검증하면 뭐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제3자가 해야지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제3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정하게 한다고 해놓고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투표지 분류기 입찰 제안서 기술평가 자기네들이 평가합니까? 공무원은 절대적입니까? 지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해서 인증서 받아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붙들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매조건층에 조금 내려주십시오. 제일 밑에 이렇게 관리 나오고 평가서가 나오고 품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선 투표용지 홍표가 엄청나게 나왔다. 홍표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개표 사무 절차에서 무효예요. 이것 보십시오. 엄청난 홍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가 적다고 해서 그냥 당당히 죄 없다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개표관리원칙에 위반된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홍표가 왔다갔다 있는지 전산조직에 의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그 여파가 발생했음에도 후보자 간 홍표가 없이 입증됨에 따라 보도자료를 허위로 공문 작성 및 행사하여 허위 주장하면서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을 통해서 또 한나라당도 당사자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취하했어요.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은연하게 사기치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밝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표 상황표에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두 가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개표 상황표에도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그 당시 개표 상황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효표가 개표하는데 무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또 고쳤습니다. 개정해서 그것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도가 있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 보십시오. 개표 상황표에 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것이 허위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를 연결하여 개표기에 딸린 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표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로 전송되어 사용 용도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계장치로 하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은 당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거짓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다르게 이것이 지금 뒤늦게 홈표가 나오고 많이 발견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백매 묶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백매 묶음 한 것으로 거짓말하고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로 해서 꼭 이용은 그 당시 선관위 출신이었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무언가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문에도 문제가 있고요. 재판장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봤습니다. 채무자의 김필원 판결문은 앞에서 설명한 사항이고요. 결국 기계장치라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선관위가 기계장치가 잘못됐다고 인정만 하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자개표기를 단순 보조수단이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되기 때문에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지요. 다시 말하면 전산조직은 개표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규칙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조장치라는 말 자체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입니다. 수개표하는 절차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이것은 개표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부칙 5조와 27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대표님 윤호중 원칙이라는 것의 요지가 뭡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채무자 1 한영수 더 내려가 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2호에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에 관련해서 사용 중인 투표지 분류기의 기술적 문제나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보조 사용에서 사용 시 개표관리 어려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는데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대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개표기만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인데 주수단인 수개표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회의록인데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채무자의 김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개표한 것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국민에게 계산하듯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빨라지고 신속해진다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78조에 일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개표 메모에 개표 매뉴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표 매뉴얼입니다.
보더라도 수개표하는 절차는 두세 명의 개표 사무원이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며 수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개표하는 시간 플러스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시간 이꼬르 되어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개표를 해서 시간이 짧아졌다는 말은 수개표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개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함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개표를 안 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호쯤에 보면 쭉 밑에 내려와서 납품 규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규격의 운용 프로그램,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산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 분리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계장치라는 주장은 확실히 한 번 더 틀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개표 상황표를 사용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 쭉 내려와서 투표지 분류 기준, 기본 원칙이 있고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항에 이것을 인식 분류되는 투표지의 합계의 총 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한 것을 보면 105%를 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부정선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미분류율이 5% 넘는 전국 개표구가요, 252 개표구입니다. 선거구는 하나고 전국 개표구가 252개인데요. 252개 개표구 중에 79개 개표구에서 전부 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미분율이 5%가 넘었습니다. 사실상의 오차율을 말합니다. 이게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되어서는 안되는, 다시 말하면 홈표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홈표가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러면 사용 중지입니다. 이 자체가 규율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용하면서 또 새로 7년이 돼서 노후되었다고 교체한다고 지금 신문에 광고하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죠. 근거도 없이 자꾸 국가예산 써서 불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규격에도 명백히 투표지 분류기는 하드웨어라고 하면서도 영문으로는 일렉트로닉 보팅 시스템, 전산조직 투표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전자투표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이고 대법관이신 분이 가만히 있습니다. 재판장,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증거의 요지만 설명하십시오. 지금 1시간 반을 하셨습니다. 재무자 이김필원, 예,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이왕 조금만 하신 김에 을 20쪽을 보십시오. 그 당시 임자순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넷과 선거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 자랑하는 것이 전산조직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컴퓨터 전자개표기라고 이것이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자랑했는데 실은 불법한 것이지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법을 무시하고 사용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불신해도 된다는, 또 지금 이것이 불신이 아니고요, 부정선거예요.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2002년 6월 13일 12월 19일 전산으로 개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개표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문서에 다 나와 있고 공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불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나온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증의 통합선거법을 제정안을 보면 이것은 1994년 3월 16일 날 공직선거법 쓰기 전해 이 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전산조직의 진위가 나옵니다. 이 전산개표의 투표카드 판독기가 전자개표기예요.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그 전자판독기, 전자개표기와 투표카드 판독기, 개표 계산하는 전산조직 플러스 개수기를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쪽에는 판독하고 한쪽에는 계산하는 조직,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출력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3항에 가보십시오. 1항에서 개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2항의 투표카드 판독기에 의한 판독 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쪽에는 분류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이식해서 판독하고 한쪽에는 프린트해서 출력시키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전산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칙 5조로 제정되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46페이지 가운데 36쪽째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물이 다 끓으면 좀 더 쉬도록 하고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1999년도에 사용하려고 했던 전자개표기가 아닌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반지법 부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기는 부칙 5조, 다시 말하면 전산조직의 개표에 의해서 기계에다 실행할 수 있어요. 전자투표는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딱 지적했습니다. 여기 있는 업체들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문제가 발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기는 부칙 5조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지적받았지요. 그래서 2000년도에 278조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좀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부께서 이것 읽어보라. 이것은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책을 보시다만 신부님한테 저희들 많이 설명했어요. 이 신부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책을 들고 책 읽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금서득치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저희가 뭐 이거하고 나쁜 짓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대표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해서 바른 소리 하다가 해임 처분되었고, 저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제가 부정선거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 이런 나라예요. 저는 아직까지 여당입니다마는 대법관 재직하느라고 못 봤으니까 재판 잘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기각시키고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저는 그렇다 해서 대법관들이 한다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지금 제일 높은 분들이 대법원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대통령이었으니까 업무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했습니다. 우리 보안 소송이 선거 무효 소송이니까. 감기가 걸려서 목이 다 부었습니다. 예, 조금만 한 30분만 더 쉬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3일)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그 358호 업정에서 있었던 그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신문 조서 전부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 소송수행자가 박종민이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뭐 아까 대답해야 됩니까? 그 한마디밖에 아직 안 났었죠? 이제 곧 그분이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거의 채무자 1 한영수, 채무자 2 김필원이 거의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호증은 뭡니까? 지금 수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되네. 이것을 지금 작동되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되네. 그러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로그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로그인 해 주십시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USB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 이미 6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가지 맞춰주십시오.
전화 좀 하겠습니다. 예, 누룽님. 예. 예, 예. 아, 잠깐만요. 저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한 30분쯤 있다가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방송하고 있어요. 예. 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이미 6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시까지 맞춰주십시오. 채무자 이 김필원, 재판장님께서 모처럼 허락해주셨으면 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선거소송인단을 검색하고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소을 제25증의 동영상을 시연 가로 닫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개표하는 형태가 여기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수개표가 아니고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국 252개의 개표소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개표 상황표가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것은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제일 공정하게 하는데 법을 위반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재판장, 작동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채무자 이 김필원, 가로 열고 USB를 연결하여 수개표 안 한 동영상을 시연 가로 닫고. 자, 나오네요. 지금 나오네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하나 세지 않고 그냥 막 넘깁니다. 지금 나오네요. 자, 여기 지금 하나하나 세지 않고 그냥 막 넘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방에 두루룩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 개표 사무원이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후루룩 이런 식입니다. 전부 개표 한 표 한 표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넘깁니다. 지금 보시면 남자 직원도 보십시오. 그냥 뭉치가지고 그냥 넘기는 것이에요. 이쪽 보십시오.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뉴얼에는 한 장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을 다른 개표 사무원이 받아서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분도 지금 중앙선관위 법제과에 계십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다. 그리고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보면 전부 다 저런 식입니다. 저것은 수개표가 아닙니다. 저것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사무원들한테 수개표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강남을 개표 참관인으로 갔는데 제가 개표 사무원에게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